예, 반갑습니다. 주제에 없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국회의원 출마할 때 개소식에 그래도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다른 당 후보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예, 격려 지지 발언한 거는 또 이 난생 처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남녀노소 각계각층 총망라한 그런 대표성을 띠시고 또 지역에서 발품을 해 주실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올 필요도 없었는데 요새 농사철이 돼가지고 엄청 바쁩니다. 지금 뭐 거름도 해야 되고 쑥도 지금 이만큼 자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일손해야 되는데 하루 반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교통이 좋아서 뭐 그까지는 걸릴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일정이 이리 돼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에 출발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농사꾼인 제가 요 와서 뭐 말씀드려봐야 저 털보 두루마기 저 국회에서 뭐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게 요 와갖고 심상정 대표한테 뭐 이 좀 지지해주라고 호소해야 내 말 잘 듣겠나 싶어서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제가 이 흙을 사랑해서 이 우리 사람이 안 먹고 못 살지 않습니까? 요새 워낙 먹을 게 흔해가지고 이 농사꾼들이 전대를 좀 많이 받는데 그래도 제가 땅심 어려울 때는 밥심이 또 사람을 지탱하는 건데 이 땅심을 땅의 기운을 우리 심상정 대표께 꼭 좀 이렇게 기운을 좀 전달하러 와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단단히 많이 드시고 이번 이 고양시에서는 이 지역구에 우리 심상정 대표를 꼭 삼선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한 분이 나오셔서 심상정 대통령으로 보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고함을 어르신이 치셨는데 이번에 심상정 저는 이제 대표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보를 이 고향에서 당선시키면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여성 대통령을 후보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농촌에 가면요 할머니 분들이 거의 80%고 할아버지들 저도 뭐 심지가 이래 해갖고 요새는 가면은 뭐 어르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새파란데 할아버지들이 별로 안 계셔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러냐 한 50대 40대 농촌의 여성분들이 옛날에는 집에서 뭐 일마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대부분 활동의 주류가 그 여성분들이 농촌에도 판을 칩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는 여성 시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딱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여성 대통령이 진짜배기 토종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양시의 이번 총선은 바로 그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까지 내다보고 하는 그런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사하실 분들도 많고 제가 이 마이크 하면 이상하게 버릇이 좀 오래 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딱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애들이 욕을 들어묻습니까?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국회가 싸움이 나도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싸움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되고 국민의 국회가 돼야 되고 서민이 70% 80%입니다.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고 하면 누구를 위한 국회가 돼야 됩니까? 서민을 위하고 서민의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 재벌 품에서 놀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천만 받아오면 무조건 불대든 북자개이도 거꾸리 깎아가 꽂아놓으면 물이 어려고 싹비 갖고 꽃피 갖고 열매 맺는 당선되는 이런 풍토가 오니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서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선거, 그런 투표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그야말로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서민의 품으로 찾아올 종자를 찾아서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 종자가 어떤 종자가 서민 종자입니까? 바로 서민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서름을 아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정의당 후보, 그런 후보가 없으면 안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하겠고 모진 비바람 맞으면서 그 매화가 큰 냉혹한 추위 속에서 꽃을 피워내듯이 진보 정치 속에서 지금까지 이 진보 정치를 해왔던, 그리고 지금은 진보 정치가 막 바닥에 굴러서 출발해서 땅에 파묻히는데 그 정치를 다시 끄집어내서 싹을 비워서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 전호선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심상영 대표님께서 현역으로서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현재 진보의 싹이 죽지 않고 이번 총선에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저희들 훌륭한 종자 여기 있습니다, 서민 종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했던 것은 그 중심에 심상현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민들이 투표 때 투표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사꾼을. 저는 이제 농사꾼으로 돌아갔거든요. 신나락 담글 때 보면 요놈이 쭉지인지 알곡인지 물에 담가가고 둥둥 떼놓으면 싹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종자소독을 잘합니다. 찬물, 더운 물 해가지고 유기농 종자는 농약으로 종자소독 안 하고 찬물, 더운 물 이래갖고 종자소독 잘 해가지고 진짜 백의 종자를 뿌립니다. 이 고양시가 이번 총선에서 진짜 이 지역구에서 심상영 대표를 당선시켜 주시면은 대한민국 정치인식이 최고로 고양되는 그런 고양시가 될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이번에는 진짜 백의 서민종자 심상정 후보를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의 서민도 좀 서름을 씻고 함께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큰 일꾼, 삼선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흙의 마음, 모든 것을 보듬는 흙의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강기갑 대표님, 진짜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지금 다시 농사하러 돌아가셔서 먼 길 사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강기갑 대표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색이 후원회 회장인데 실제는 후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인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출정을 알리는 진지 구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전은
목표가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한 하나의 다짐을 하는 게 오늘 이 개소식의意義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번 판세에 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면 성공에 대해서 정치 사역을 하는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 28년의 그동안의 실적을 땅에 묻어야 할 죽음의 구판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그런가 하면 65년에 걸친 야당의 역사를 이제 뒤로 돌려야 할 이런 시점인지도 모른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하니 힘 있는 진보 정당이 대두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판국이 어떻습니까? 국민 일반이 보면 이제 정치판이 어지러울 정도로 혼돈 상태입니다. 어디서 연주된 겁니까? 박근혜 정부의 무도하면서도 그리고 권위주의, 괜히 점잖은 표현을 하면 권위주의적인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파쇼 덜머리에 들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은 어떻습니까? 통치자의 지시 또는 명령을 그대로 가감없이 행하는 것이 집권 여당입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합집산입니다. 이념이 없으니까 그 당이 그 당이죠. 그런 가운데 진보 정당의 모습이나 정책은 가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판국에 진보 정당이 이제 선거에 임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TV에 보면 하루에 100명씩 입당을 하는데 맞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이 진보 정당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진보 정치의 발전이 한국 사회의 발전, 전체 민중의 보람과 행복을 위한 하나의 계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원 높은 그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힘을 합쳐서 당선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여야를 떠나서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심상정 없는 국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국회 믿을만 하겠습니까? 예, 그 국회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 국회가 서민의 삶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또 하나의 심상정이 돼서 20대 국회에는 심상정이 있는 국회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양시와 여의도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왕래했습니다. 저에게 이 고양시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또 대한민국은 큰 고양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에서 큰 영향력이 있어야 고양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시민들의 든든한 신뢰가 있어야 또 중앙정치의 과감한 개혁도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난 4년을 뛰었습니다.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민만 믿고 우리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4월 13일 선거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아서 삼선 더 큰 힘으로 우리 고양시 발전 일궈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이 민생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당 대통령 후보부터 저희 같은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까지 경제민주화 복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34개국이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5배 내지 7배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10배가 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3당의 길이 참 매우 고달픕니다. 우리 친정어머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제가 전화드리면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않냐? 이제 큰 당 가서 좀 편안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풍찬 노숙의 길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민주화,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1%를 위해서 99%를 볼모로 잡는 기득권 경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자들입니다. 세계의 가장 고학력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또 아버지가 누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쌓으면 노력과 능력만큼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하늘이 북경의 하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 각종 기후온난화부터 원자력, 핵 방사능 위험까지 저희는 생태 환경을 지키고 특히 분단,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같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심상정이 하고자 하는 정치, 함께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언론에서 뭐 저희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의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합니다. 저 심상정을 진보정치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낡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지역의 안보보훈단체에서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이 안보에 무능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원정적인 불철저한 인식을 갖는 그런 진보 아니다. 그것을 입증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 유럽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입니다. 또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이 아니라 아래로 우리 주민들의 삶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진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생활정치, 그것이 저와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는 정말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대 양당의 담합 또 대결 정치로 선거구 획정이 3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지금 내일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후보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은 안 지키더라도
입에 침 튀겨가면서 우리 당을 뽑아주고 나를 뽑아주면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남발해야 될 시기입니다. 공약도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약 비교표를 내려고 했는데 정의당밖에 공약을 촘촘히 낸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대 정당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 마음에 맞게 제대로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페이퍼 당원 없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 다달이 10,000원씩 당비로 냅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합니다. 우리 지역구 후보들, 비례 후보들, 제가 대표지만 제가 마음대로 공천한 적 없습니다. 다 우리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순변까지 다 매겼습니다. 정의당의 공천 잡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또 정의당은 매일, 거의 매일 지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벼려온 좋은 공약들입니다.